결혼 생활 5년 차,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라는 단어는 우리 부부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다. 아내와 나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처럼 아주 규칙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공유해왔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갓 지은 밥 냄새가 거실을 메우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다정한 목소리가 오가는 풍경.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켜켜이 쌓여 우리라는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내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퇴근 시간이 늦어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6시면 칼같이 사무실을 나섰고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흔히 맞벌이 부부의 피로를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짜증 섞인 기색 없이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늘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칼. 무엇보다 내가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이유는 그녀가 가진 독특한 습관 때문이었다. 아내는 향수를 전혀 쓰지 않았다. 인위적인 향은 머리가 아파. 그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대신 그녀에게서는 항상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 혹은 갓 씻고 나온 듯한 비누향이 났다. 그 깨끗하고 담백한 향기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종의 정서적 마침표였다. 나 또한 의심이 많고 매사에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편이었지만 적어도 아내의 이 소박하고 투명한 생활 패턴 앞에서는 내 예민함도 무장 해제되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노을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거실에는 나지막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상냥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포옹을 건네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나는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평화로운 저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가 외투를 벗어 현관 옆 옷걸이에 걸어두려 할 때였다. 아내는 식탁으로 가 물을 마시러 향했고 나는 습관적으로 그녀가 벗어놓은 트렌치코트를 받아들었다. 옷걸이에 걸기 위해 소매를 정리하고 옷을 털던 찰나였다. 내 코끝에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냄새가 확 끼쳐왔다. 처음에는 내 코가 잘못된 줄 알았다. 섬유유연제 향인가 싶어 다시 한번 옷깃 근처에 코를 가까이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순간 온몸의 혈관이 수축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꽃향기나 비누향과는 거리가 먼 묵직하고 강렬한 남성용 스킨 냄새였다. 아주 비싸고 독한, 그래서 한 번 맡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향기가 아내의 트렌치코트 깃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5년 동안 아내의 몸에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아니, 맡아서는 안 될 남자의 향기. 그 향기가 왜 아내의 옷깃에 스며들어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만 치서 물을 마시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멍하니 응시했다. 우리 부부의 5년이 지금 이 향기 하나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일상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낯설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부부의 저녁 시간은 늘 정해진 루틴대로 흘러갔었다. 저녁 7시가 되면 현관문이 열리고 은은한 비누 향기를 풍기며 들어오던 아내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시간은 8시, 9시, 심지어는 자정을 넘기는 일까지 잦아졌다. 오늘도 야근이야? 내가 물으면 아내는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일이 갑자기 몰려서 그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나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의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가장 신경 쓰이는 변화는 바로 핸드폰이었다. 예전에 아내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알림이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식사 도중에도 핸드폰이 진동할 때면 아내는 빛의 속도로 화면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뒤집어 놓았다. 그 짧은 순간 아내의 표정에 스치는 미세한 긴장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내심 속으로 화를 사겼다. 우리가 함께 보낸 5년의 시간이 겨우 이 정도의 신뢰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아내는 별일 아니야. 그냥 다들 예민해서 그래. 라고 짧게 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대화는 거기서 뚝 끊겼다.
나는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쌓아둔 것처럼 나를 밀어냈다. 퇴근 후 아내에게서 나는 향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비누 향이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낯선, 어딘가 화려하고 자극적인 향기가 옷깃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며 그저 향수 냄새가 섞인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어젯밤, 아내는 평소보다 유독 지쳐 보였다. 서재에서 일을 하겠다며 들어간 아내는 꽤 오랜 시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이상 행동들로 가득 찼다. 문득 얼마 전 동창회에서 들었던 형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요즘 세상엔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는 그저 술김에 하는 소리라고 치부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느껴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친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 형이 내게 건넸던 미묘한 조언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억지로 의심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형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가 있는 방 근처를 서성였다. 그때 아내가 화장실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몇 분이 지났을까 닫힌 화장실 문 너머로 작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물소리에 섞인 그 소리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내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꿀처럼 달콤하고 나른한 톤이었다. 응, 나 지금 말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갈게. 아내의 목소리는 애교가 섞여 있었고 그 끝에는 나를 향해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환하고 행복에 겨운 미소가 실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완벽하게 행복한 아내의 표정을 상상하며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마치 곰팡이와 같았다.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틈새로 시작해 어느새 온 마음을 잠식해 들어와 축축하고 어두운 기운을 퍼뜨렸다. 아내를 향한 나의 믿음은 어제까지만 해도 견고한 성벽 같았는데 이제는 그 성벽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안정감이 어쩌면 눈을 가리는 얄팍한 커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가고 나면 습관적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힐끔거렸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 평소 그녀가 즐겨 쓰지 않던 색조 화장품이 들어있진 않을까? 혹은 내가 모르는 영수증이 굴러다니진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손을 뻗었다가도 다시 멈칫하곤 했다. 만약 여기서 무언가 나온다면 그 결과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일도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이 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갔다. 카페, 마트, 가끔 찍히는 회사 근처 식당의 결제 금액들. 지극히 평범한 기록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조차 지금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이게 정말 밥값일까? 혹시 다른 장소의 결제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지인에게 현금을 주고 대신 결제하게 한 건 아닐까? 끝없는 꼬리물기식의 의심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밥을 먹을 때도 아내의 표정보다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나 시선의 방향을 살피는데 더 집중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평소라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웃어 넘겼을 테지만 지금은 그 다정함조차 가면처럼 느껴졌다. 형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뇌리를 스치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말았다.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서재로 향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이 반복될수록 나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밤이 깊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옆에서 들리는 그 평온한 숨소리가 나에게는 오히려 고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형과 아내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환청마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외투가 걸려있는 옷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것이 나의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들의 기만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을 딛는 발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평소 아내는 잠금 패턴을 아주 간단한 것으로 해두곤 했다. 나는 익숙한 패턴을 그리려고 화면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하지만 화면은 나의 손길을 거부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평소에 사용하던 패턴이 아니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알고 있던 그 패턴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화면에는 숫자 입력창이 떠 있었다. 어젯밤 내가 잠든 사이에 그녀가 잠금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마치 내가 휴대폰을 확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름이 돋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자기야, 나 오늘 오랜만에 고향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다들 얼굴 본지 너무 오래돼서 안 나가기가 좀 그렇네. 평소라면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다녀오라고 말했을 테지만 최근 들어 굳게 닫힌 그녀의 휴대폰과 잦은 야근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의구심의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였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라고 답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화려한 향수도 뿌리지 않은 채 단정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외투를 챙겨 입었다. 도저히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건 단순히 질투가 아니라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다. 나는 서둘러 차를 몰고 아내가 말한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추측이 엉켜 복잡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대체 동창 모임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일까?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다. 길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지나쳐 갈 때마다 내 불안한 심경을 투영하는 듯했다.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서도 가장 외지고 어두운 뒷골목이었다.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사인과는 거리가 먼 낡고 침침한 분위기의 거리였다.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주위를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동창 모임이라고 했던 그녀가 향한 곳은 깔끔한 식당도 카페도 아니었다. 입구부터 칙칙한 조명과 무거운 철문으로 가려진 겉보기에도 음침한 분위기의 바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왜 동창 모임을 이런 곳에서 한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아내는 주위를 한번 슥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그 어두운 바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 건물 입구로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느라 숨을 참아야 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술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 입구의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좁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매캐한 담배 연기와 낮은 베이스의 음악이 깔린 공간, 그 한가운데에 내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알던 단정하고 현명한 모습이 아니었다. 아내는 낯선 남자의 품에 깊숙이 안겨 있었다. 그 남자는 내 동창인 형이 아니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얼굴의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아내는 거부하기는커녕 그의 목에 팔을 두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 둘의 입술이 포개어지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그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탐닉하며 나누는 그 진한 입맞춤은 내 시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믿어왔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내의 품 안에서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나는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어두컴컴한 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독한 위스키 향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저 구석진 부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내와 내 고등학교 동창인 그 자식, 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무언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난 며칠, 아니 몇 달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거대한 분노로 치환되어 핏줄을 타고 흘렀다. 나는 억지로 호흡을 고르며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술잔을 든 아내의 손은 떨림 하나 없었고 그 자식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순간 그 자식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지만 아내는 달랐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올 것을 진작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하게 술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저렇게 당당한가? 죄책감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저 태도가 내 가슴을 더 깊숙이 후벼 팠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명해봐. 내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음악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악을 썼지만 아내는 그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건조했다. 당황한 기색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식의 한심하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이러는 거 정말 수준 낮아 보여.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비수처럼 박혔다. 아내는 차분한 손길로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내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고, 당장 나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빌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다시 동창놈을 향해 고개를 돌리려 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건지,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의미한 것들이었는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거칠게 발로 차버렸다. 쨍그랑 유리안이 깨지는 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저 뻔뻔한 얼굴을 지식여버리고 싶었다. 다시 한번 아내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짐과 동시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짙고 강렬한, 마치 죽음의 그림자 같은 향기였다.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려던 찰나 누군가 내 어깨를 낚아채듯 붙잡았다. 억센 힘에 이끌려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섬뜩한 시선에 내 몸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여기까지 와서 난동 부릴 자격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어두컴컴한 바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쿵쾅거렸고 눈앞에 있는 아내의 표정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그 평온함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형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멈칫하며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을 했지만 눈가에는 짙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는 여자였다. 그녀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것은 형과 또 다른 여자들이 찍힌 적나라한 사진들이었다. 제 남편이에요. 이 사람, 아니 이 인간이 결혼식 축사까지 해줬던 그 형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여기 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의 아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의심했던 형과 내 아내의 분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사진 속 형은 익숙한 얼굴로 다른 여자들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향한 의심은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왜 하필 이 여자랑 여기서 만나고 있었던 거냐고? 아내는 그제야 비로소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여보, 나를 그렇게 못 믿었어? 당신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예민해져 있었는지 몰랐을 것 같아? 내 퇴근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던 건 다 당신이 의심하는 그런 더러운 이유가 아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차가웠던 내 피부에 그녀의 온기가 닿자 억눌렀던 분노가 허무함으로 바뀌었다. 이 언니가 남편의 외도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 인간이 하는 짓이 너무 악질이라서 나중에 소송할 때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내가 대신 모아주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내 형부 같은 사람이라서 이 일을 말하면 분명히 형과 대면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모든 계획이 망가질까봐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 우리가 결혼한 지 딱 5주년 되는 날이 내일인 건 알고 있어? 당신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것일까? 형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불신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그의 아내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내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다가올 기념일을 위한 비행기 티켓이었다. 내 의심이 만들어낸 독이 아내의 진심을 어떻게 가리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여보, 사실 이 일 말고도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내가 진짜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이 증거 사진들이 전부가 아니야. 당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진실, 그 끝에 있는 거대한 폭탄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그날 밤 모든 진실이 차가운 얼음장처럼 내 눈앞에 펼쳐졌다. 형이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 내 결혼식의 사회를 봐주었던 그 사람이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여자, 바로 형의 아내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내가 의심하고 추적했던 모든 시간들이 마치 누군가 던져놓은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비참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과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이 뒤엉켜 엉망이 되었다. 불륜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그들은 어두운 바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던 걸까? 내가 그들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을 뗄 수 없었다. 어제 그곳에서 형의 아내가 뱉어낸 말들은 내 귓가에 맴돌며 불쾌한 잔상을 남겼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라는 그녀의 외침이 자꾸만 떠올랐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 듯 했으나 그 확신은 내가 원하던 방향과는 달랐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물으려 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고. 하지만 내 입술은 굳게 닫혔다. 의심 많은 내 성격은 또다시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내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다. 그저 차가운 문자가 화면 가득 채워졌다.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까지 하다니 대단하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오늘부터 시작될 너와 내 부인의 추악한 소문들을 감당할 준비가 됐겠지? 넌 상상도 못할 파멸을 선물해 줄 테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서늘한 적이가 느껴졌다. 단순히 불륜 의혹을 피해가려는 발악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나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고, 내가 그를 쫓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손에 든 스마트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찻잔을 들고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니, 애초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 건드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방금 도착한 그 짧은 문자가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이제는 내가 사냥꾼이 아닌 거대한 덫에 걸린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형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과연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소문의 늪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쌓아 올린 신뢰의 성벽 아래 매몰되고 마는 것일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끈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내 앞을 가로막고 앉은 형의 비열한 눈빛은 그 빛마저 삼켜버릴 듯 어두웠다. 우리 부부와 형, 이렇게 셋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 형은 단상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추악한 뱀의 독처럼 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 알아? 사람을 미행하고 도찰까지 해?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형은 뻔뻔하게도 의자를 뒤로 젖히며 비웃음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자신의 치부는 가린 채 도리어 나를 파렴치한 스토커로 몰아가고 있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걱정 때문인지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아내를 보는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형, 적당히 해. 형이 내 아내를 불러내서 무슨 짓을 꾸몄는지 형수님께 다 들었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렇게 순진하게 나오면 곤란하지. 내가 차갑게 응수하자 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더 가관이라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증거? 그래, 그게 있으면 어디 한번 까봐. 네가 가진 게 도대체 뭔데? 그저 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잖아. 너 원래 의심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지? 이번에도 혼자 소설 쓰다가 아내까지 괴롭히는 거 아니야? 불쌍한 내 동생,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어? 그는 나를 조롱하며 아내를 향해 쐐기를 박았다. 재수씨,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사생활 침해에 정신적 압박까지.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야. 나랑 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건실한 계획을 세웠는지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그 순간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힘은 강인했다. 그녀는 형을 똑바로 응시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침묵했던 건 당신과 나눈 그 더러운 대화들이 부끄러워서였지 당신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의심한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형은 주춤했다.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밀쳐냈다. 손대지 마. 내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렸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5년이라는 세월, 나의 의심과 불안, 그리고 아내의 말 못할 고통이 이 사무실 안에서 폭발 직전이었다. 형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내가 먼저 고소장 접수할 거야. 내가 나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아내는 내 옷자락을 붙잡으며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형의 실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들어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가 나눈 통화 내용,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비즈니스적 흉계가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머니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지금 여기서 이 파일을 터뜨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동시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쌓아왔던 모든 평화도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저 조용히 합의하고 이 더러운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형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내 신경을 긁었다. 자, 이제 선택해. 계속 찌질하게 굴면서 고소당할래? 아니면 여기서 무릎 꿇고 용서빌래? 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재생 버튼을 엄지로 꾹 눌렀다. 과연 나는 이 침묵을 깨고 그를 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나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해 이 상황을 덮어버릴 것인가? 내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마지막 망설임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서서히 걷히고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형이라 불렀던 그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 드러난 순간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그저 비겁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허겁지겁 자리를 떴다. 명백한 증거와 아내의 단호한 태도 앞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동안 그 남자의 잘못을 추적하고 그의 아내와 협력하여 이 파렴치한 사건의 끝을 맺으려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항상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던 이유는 내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이 지저분한 뒷조사를 혼자 감당하며 나를 보호하려 했던 고독한 싸움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내의 차분하고 지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의심했던 시간들, 그녀를 몰아세우며 다그쳤던 모진 말들, 좁은 마음으로 그녀의 헌신을 오해했던 나의 지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내 의심을 꾸짖는 대신 가만히 내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당신을 믿지 않은 게 아니야. 다만 당신이 이 추악한 일에 휩쓸려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올곧고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나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날카로운 칼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겨누었던 것일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거실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는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향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오해는 풀렸고 정의는 구현되었으며 우리를 괴롭히던 존재는 이제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고 서늘한 구멍이 하나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겪은 이 소동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의심은 그녀가 쌓아올린 신뢰의 성벽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부식시키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뒤를 밟았을 때 이미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로 내 곁에 남아있지만 내가 저지른 의심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의심이라는 독에 오염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투명하게 정화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겠지. 하지만 나는 오늘 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 편히 사랑을 속삭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신뢰란 유리와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붙여도 그 틈새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는 것일까?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거실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 속의 웃음이 지금의 나에게는 마치 아득한 과거의 유물처럼 서글프게만 느껴졌다. 과연 우리는 이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의심의 흉터를 안고 또 다른 형태의 낯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해결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숙제가 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